전쟁이 끝났다고 믿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북방에서 말한필이 미친 듯이 달려내려옵니다. 말굽은 얼어붙은 땅을 깨트리듯 내리쳤고 기수의 얼굴에는 먼지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단순한 국경 충돌이나 약탈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전령은 숨도 고르지 못한 채 조정의 정적을 깨는 단 한 문장을 토해냅니다. 여진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순간 조정의 공기는 얼어붙습니다. 부족도 연맹도 아니었습니다. 정식국가. 이 이름이 고려의 기록에 처음 등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고려가 상대해온 여진은 흩어진 전사들의 집단이었습니다. 포벌하며 물러났고 무너지면 다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다릅니다. 국가는 쉽게 무너지지 않으며 패배해도 다시 군대를 재건하고 시간을 벌며 다음을 준비합니다.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조정 대신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공복 구성을 내려온 결정이 모두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그 성들이 아직 북방에 남아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고려는 이제 막 태어난 저 야성적인 나라와 가장 먼저 국경을 맞대고 국력을 갈아넣는 정면 충돌을 피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한 대신이 낮게 중얼거립니다. 우리가 물러난 곳에 나라가 들어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탄식이 아니었습니다. 북방이 하나의 권력 아래 묶이는 순간 고려가 상대해야 할 존재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가가 탄생하면 다음 단계는 언제나 같습니다. 바로 팽창입니다. 그리고 그 첫 방향은 가장 가까운 곳, 고려의 북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포만이 조정을 지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몇 대신은 깨달았습니다. 동북 구성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면 고려는 이 신흥 제국과 정면 충돌하며 스스로 무너졌을 것임을 말입니다. 어쩌면 그 철수는 패배가 아니라 시간에 벌어낸 선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전쟁보다 값비싼 자원이 시간에 손해진 고려의 들판에서는 다시 쟁기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끊겼던 물자가 흐르고 병력은 일상으로 돌아가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늘 잔인합니다. 한 나라가 숨을 고르는 순간 다른 나라는 숨을 몰아쉬며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진을 하나로 묶어 세운 사내 아골타. 그는 흩어져 싸우면 고려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부족을 지워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아직 고려는 몰랐습니다. 북방에서 태어난 이 나라가 훗날 동아시아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버릴 거대한 재앙이 되리라는 것을. 많은 사람은 묻습니다. 동북 구성을 돌려준 건 실수였을까?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성을 계속 들고 있었다면 고려는 이 새로운 제국과 맞붙을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 약해서 물러난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전장을 고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고려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단지 상대가 바뀌었을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진이 나라를 세웠다는 소식은 분명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름 끼치는 공포가 고려의 조정을 단숨에 삼켜버리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전령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자 대신들의 표정에는 서서히 다른 빛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냉철한 계산이었고 동요가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북방에서 새로운 나라가 태어났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려가 그 정도로 쉽게 흔들릴 만큼 나약한 나라였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고려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수십 년에 걸쳐 내부의 혈관을 단단히 다져온 거대한 체제였습니다. 전쟁이 멈춘 들판에서는 다시 수천 개의 쟁기가 대지를 갈아엎었고 끊겼던 길에는 남과 북을 잇는 상인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피로 얼룩졌던 국경의 참혹함과 달리 국가의 심장인 개경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개경의 거대한 창고들은 결코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올라온 곡식은 해마다 성벽처럼 쌓여갔고 세금은 가혹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국고를 채웠습니다. 고려의 재정은 전쟁 하나에 뿌리채 흔들릴 만큼 얕지 않았습니다. 동북 구성을 내려오며 고려가 얻은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흩어졌던 국력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응축의 시간이었고 숨을 고르며 다음 시대에 판을 짤 수 있는 거대한 여유였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강한 나라란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영토의 넓이일까요? 아니면 성벽을 메운 군사의 숫자일까요? 당대의 고려가 보여준 힘은 조금 결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어떤 파도에도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복원력,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도 지치지 않은 압도적인 체력이었습니다. 바다로 눈을 돌리면 그 체급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서해의 거대한 관문, 병난도에는 하루에도 수십 척의 거대한 배들이 돛을 올리고 드나들었습니다. 송나라에서 온 상선들은 비단과 진귀한 서적, 향료를 가득 싣고 들어왔고 고려의 배들은 은과 인삼, 그리고 세계가 탐내는 정교한 공예품들을 싣고 다시 거친 바다로 나아갑니다. 항구에는 서로 다른 언어가 뒤섞였고 시장에는 아라비아의 유리병부터 일본의 검에 이르기까지 이국의 물건들이 산처럼 쌓여갔습니다. 당시 세계는 이 풍요로운 나라를 가리켜 조용히 이렇게 불렀습니다. 은혜 나라 코리아. 이 풍요는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려는 국경에서 피 터지는 전쟁을 치르면서도 거대한 무역의 흐름을 놓치지 않았고 성벽이 흔들리던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경제의 맥박만은 끊어내지 않았습니다. 고려는 칼만 휘두르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필요할 때는 누구보다 사납게 싸우고 싸움이 끝나면 누구보다 빠르게 번영의 길로 돌아갈 줄 아는 영리한 나라였습니다. 그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던 이들은 오히려 고려 밖에 있었습니다. 대륙의 주인이라 자부하던 성나라는 고려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고 북방의 강자 거란 역시 고려를 쉽게 압박하지 못했습니다. 동아시아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고려는 결코 작거나 밀리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세력의 균형을 맞추는 중재자였고 때로는 판을 뒤흔드는 결정적인 균형추였으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수십만 대군을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가진 중견 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진이 금이라는 이름으로 역사 전면에 등장했을 때에도 고려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감정에 휩쓸려 칼을 뽑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거대한 나라일수록 감정이 아니라 차가운 계산으로 움직여야 하며 우리의 체급이 저들을 압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역사의 잔인한 아이러니가 시작됩니다. 풍요는 사람을 안심시키고 안정은 경계의 눈초리를 늦추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이 충분하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
북한은 가장 치명적인 착각의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고려는 분명 강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방의 신흥 제국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체급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에게 반복해서 묻습니다. 강한 나라가 무너지는 이유는 언제나 외부에만 있었는가? 어쩌면 진짜 균열은 성벽밖의 적이 아니라 평화에 익숙해지기 시작한 내부의 안일함 속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북방에서는 금나라가 숨가쁘게 몸집을 불리고 있었습니다. 부족을 넘어 군대가 되었고 군대를 넘어 국가가 되었으며 이제는 대륙 전체를 삼키는 제국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강대국은 서로를 향해 조금씩 그러나 필연적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정면 충돌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피할 수 없는 방향으로 역사의 수레바퀴가 굉음을 내며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번영의 축배를 들던 조정 안에서 아주 작지만 불길한 신호 하나가 처음으로 감지됩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황금의 시대였으나 그 번영의 짙은 그림자 속에서 고려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하다는 확신이 때로는 가장 위험한 약점이 된다는 그 시린 사실을 말입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던 이 위대한 거인 안에서 고려가 스스로 놓치고 있던 단 하나의 치명적인 경고를 말입니다. 강한 나라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그 강함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무너지지 않고 정점에 선 국가는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를 의심하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당시의 고려가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금나라가 탄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도 고려 조정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북방의 신흥 국가는 아직 체제가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거칠고 젊은 나라였고 고려는 이미 수백 년의 찬란한 질서를 몸에 익힌 안정된 국가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간은 결국 세련된 문명을 가진 우리의 편이라고 개경의 권력자들은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 믿음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고려의 군사력은 여전히 건재했으며 경제는 병난도를 중심으로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북경에는 북방 유목 세력과의 전투에서 뼈가 굵은 경험 많은 장수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유사시 수십만 대군을 즉각 동원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도 살아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고려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북방의 강자들과 싸워 이기는 법을 말입니다. 그래서 조정의 분위기는 공포보다 차가운 계산에 가까웠습니다. 금이 아무리 강해진다 해도 곧 내부의 권력 다툼에 발목을 잡힐 것이라 보는 시선이 지배적이었고 부족을 억지로 묶어 세운 나라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오래된 역사적 확신이 조정에 떠돌았습니다. 지금까지 북방의 역사는 늘 그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거란이 그랬듯 여진 역시 커지는 듯 보이다가 결국 내부 분열로 스스로 갈라질 것이며 고려는 그 틈새를 이용해 현명하게 균형을 유지하면 된다는 낙관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라골타가 만들고 있던 나라는 단순히 부족들을 묶어놓은 느슨한 연맹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사들의 단순한 충성심만으로 나라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질서를 만들었고 엄격한 규율을 세웠으며 무엇보다 전쟁이라는 행위를 국가의 구조 속에 완벽하게 편입시키고 있었습니다. 싸우는 집단이 아니라 전쟁을 무한히 지속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 태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북방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변화가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흩어져 약탈을 일삼던 기병들은 이제 하나의 철저한 지휘체계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승리는 더 이상 개별 부족의 전리품이 아니라 국가의 영광이 되어갔습니다. 획득한 자원은 제멋대로 흩어지지 않았고 다음 전쟁을 위한 전략적 자원으로 차곡차곡 축적되었습니다. 패배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승리할수록 더 강해지는 순환 고리. 이것이 바로 금나라가 갖춘 국가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려는 아직 그 치명적인 변화를 완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강자로 살아온 나라는 상대의 성장을 실제보다 작게 보려는 치명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익숙한 과거의 기준으로 새로운 적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진은 늘 변방의 전사들이었고 고려는 늘 그들 위에 군림하던 문명국이었습니다. 이 오래된 기억의 잔상이 고려의 눈을 가리고 판단을 흐리고 있었습니다. 조정의 대신 중 누군가는 호기롭게 말했습니다. 설령 저들이 조금 커진다 해도 감히 고려를 먼저 건드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말은 당시의 전력상 틀린 분석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극히 위험한 분석이었습니다. 상대가 아직 공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곧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위험은 국력이 약해질 때 찾아오지 않습니다. 위험은 언제나 스스로가 충분히 강하다고 믿으며 경계를 늦추는 그 찰나의 순간에 시작됩니다. 그 사이 북방에서는 시간이 고려와는 전혀 다른 속도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금나라는 하루가 다르게 몸집을 불리고 있었고 전방의 부족장이던 사내 아골타는 어느새 황제의 자리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더 이상 국경의 작은 성들을 시험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이미 고려를 넘어 중원의 더 넓은 대륙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반복해서 증명합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제국은 반드시 자신의 힘을 증명할 거대한 부대를 찾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부대는 언제나 가장 가까운 강자이거나 가장 상징적인 상대를 제물로 삼습니다. 고려는 아직 자신이 그 선택지에 올라와 있지 않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은 이미 새로운 포식자의 시야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원형은 나라를 풍요롭게 만들지만 동시에 위험을 감지하는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다. 개경의 시장은 활기로 넘쳤고 북고는 안정적이었으며 백성들은 전쟁의 공포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혐한은 길어질수록 당연한 공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평화는 준비된 결과가 아니라 폭풍이 도착하기 직전에 짧은 정적일 뿐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북방에서 또 하나의 소식이 내려옵니다. 완순한 국경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금나라가 주변의 강국들을 상대로 믿기 어려운 속도로 승리를 거두고 있다는 대륙의 판도가 뒤집히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강 건너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대륙의 힘의 균형 자체가 천천히 확실하게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소식을 받아든 조정은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북방의 질서가 뿌리째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거인은 외부의 직접적인 공격보다 자신이 서 있는 땅의 판이 바뀌는 순간 더 큰 위기에 놓입니다. 익숙했던 규칙이 무너지고 전혀 새로운 약육강식의 논리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고려는 여전히 강했습니다. 그러나 그 강함만으로 거대한 시대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역사의 차가운 시선이 천천히
고려의 국경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금나라가 대륙의 강자들을 연이어 무너뜨리며 동아시아의 질서를 뒤집어 놓던 그 충격적인 순간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붕괴의 파편이 왜 결국 평화에 취해 있던 고려의 성벽까지 날아오게 되었는지도 함께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북방에서 올라온 보고서는 지나치게 과장된 전쟁 이야기나 머나먼 이국의 전설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금이 거란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회의장에 앉아있던 대신들 중 몇몇은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란은 결코 쉽게 무너질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때 대륙 전체를 떨게 만들었던 제국이었고 고려 역시 그 이름 앞에서는 수십 년간 긴장을 늦추지 못했던 상대였습니다. 그런 거인이 이제 막 나라의 틀을 세운 신흥국가에게 추풍낙엽처럼 밀리고 있다니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보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금의 군대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잔혹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하나를 함락시키기 위해 몇 달씩 포위하며 진을 빼지 않았습니다. 길을 막는 요새가 나타나면 폭풍처럼 우회했고 저항이 거세면 모든 병력을 한 점에 집중해 단숨에 방어선을 찢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동아시아가 보아온 전쟁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느리게 압박하며 숨을 조이던 전통적인 제국의 방식이 아니라 굶주린 맹수가 먹잇감에 목을 노리듯 단 한 번의 도약으로 전장을 끝내는 결정적 전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공포스러운 속도였습니다. 패배했다는 소문이 대륙 끝까지 퍼지기도 전에 다음 도시가 무너졌고 전열을 가다듬기도 전에 다음 방어선이 초토화되었습니다. 거란의 백전노장들은 병력을 재정비할 시간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승리를 발판 삼아 더 깊이 파고들었고 그 기세는 산 정상에서 굴러떨어지는 거대한 눈사태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륙의 오래된 질서가 처음으로 비명을 지르며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거란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북방의 균형을 붙들고 있던 거대한 축이었고 그 존재 자체가 동아시아의 힘의 구조를 지탱하던 거대한 성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이 지금 눈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개경에 도착한 다음 보고서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냉혹한 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거란의 수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고려 회의장의 공기는 심해의 바다속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문제는 거란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공포는 그 거란을 종이장처럼 밀어내고 있는 저 새로운 나라의 정체였습니다.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괴물이군. 그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금은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대륙의 규칙 자체를 완전히 새로 쓰고 있었습니다. 패배하지 않던 제국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영원해 보이던 강자가 하루아침에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 그 잔인한 증명이 지금 고려의 북방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적의 대신들은 이제 모든 계산을 밑바닥부터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진이 나라를 세웠다는 소식보다 수천 배는 더 위험한 신호가 눈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란이 무너지면 다음은 누구인가? 대륙의 균형이 붕괴되는 순간에는 반드시 거대한 힘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리고 새롭게 떠오른 제국은 그 공백을 채우기 전까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팽창은 제국이 살아남기 위한 본능이자 유일한 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칼날의 방향이 어디를 향할지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남쪽, 바로 고려였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금은 고려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전북 구성에서 이미 한 번 마주한 적이 있었고 고려가 어디까지 싸울 수 있는 나라인지도 뼈저린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려가 어디서 멈추는 나라인지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철수는 고려에게 시간을 벌어주었지만 적에게는 치명적인 정보를 남겼습니다. 이제 고려는 더 이상 저들에게 미지의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분석 가능한 나라, 계산 가능한 전력, 새로운 제국에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쉬운 종류의 강국이었습니다. 회의장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고려는 자신이 거대한 흐름의 바깥에 서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대륙의 전쟁은 남의 집 불구경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거대한 불길이 바람을 타고 고려의 지붕을 향해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제국은 언제나 첫 번째 희생양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양은 보통 가장 오래된 감자입니다. 그 상징적인 제물이 누구인지는 이미 자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바람이 마치 비명처럼 길게 울었습니다. 누군가 마른 침을 삼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시대가 끝나는군.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거란이 무너지던 바로 그 순간 동아시아는 완전히 새로운 약육강식의 시대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고려는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를 먼 곳의 불길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다가올 폭풍에 대비해 스스로를 통째로 바꿀 것인가? 아직 칼날은 고려의 국경에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감각이 예리한 자들은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소풍은 언제나 무너진 제국의 빈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금이 왜 단순한 정복국가가 아니라 세계 지서를 다시 쓰려는 거대한 야망이었는지를, 그리고 그 야망의 파도가 왜 결국 고려라는 거대한 섬을 집어삼키려 했는지를 말입니다. 처음 무너진 것은 국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대륙을 지탱해온 사람들의 확신이었습니다. 거란은 수십 년 동안 북방을 지배해온 절대강자였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전쟁을 멈추게 만들었고 그들의 군대는 패배라는 단어를 종처럼 허락하지 않는 무적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철옹성 같던 거대한 제국이 이토록 허망하고 빠르게 균열을 드러내며 무너져 내릴 줄은 말입니다. 금의 군대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승리한 뒤에도 쉬지 않고 진격했고 도시를 함락한 뒤에도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패배한 적에게 숨을 돌릴 시간조차 주지 않는 잔혹한 전쟁, 그것이 금이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거란의 변경 요새들이 하나씩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북방의 질서를 지탱하던 방어선이 종이장처럼 찢어졌고 제국의 지원군은 도착하기도 전에 길 위에서 흩어져 증발했습니다. 전쟁은 더 이상 전선 위에서만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칼날보다 먼저 도착했고 붕괴는 그 공포의 그림자를 따라 소리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고 싶지 않았던 경악스러운 보고가 개경에 도착합니다. 거란의 황제가 수도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 한마디에 고려의 회의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차가운 고요에 잠겼습니다.
황제가 수도를 버린다는 것은 단순한 전략적 후퇴가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제국은 더 이상 제국이 아니게 됩니다. 왕이 도망친 나라에서 누가 끝까지 싸우겠습니까? 누가 무너진 질서를 믿겠으며 누가 그 국가의 내일을 확신하겠습니까? 거란은 아직 완전히 지도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륙의 모든 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시대는 끝났다는 것에 말입니다. 수십 년 동안 동아시아의 균형을 붙들고 있던 거대한 축이 지금 역사 속으로 굉음을 내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언제나 그렇듯 하나의 제국이 쓰러지는 순간을 단순한 끝으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반드시 더 좁고 더 잔혹하며 더 배고픈 포식자가 차지하게 됩니다. 금은 바로 그 빈자리를 향해 광기어린 속도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그들을 변방의 신흥 국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나라임을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지도는 다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국경선이 바뀌고 조공의 방향이 바뀌고 외교의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질서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칼보다 변화가 느린 나라들입니다. 고려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상대해온 북방과 앞으로 마주해야 할 북방은 전혀 다른 세계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사실이 남아있었습니다. 금은 아직 고려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먼저 대륙의 거대한 판을 완전히 뒤집어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강자의 방식이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상대부터 제거하고 마지막에 가장 상징적인 상대를 향해 칼을 겨누는 것. 회의장 한쪽에서 누군가 낮은 신음처럼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그 말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거란이 무너진 자리에서 이제 고려는 새로운 제국이 선택한 최후의 상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아직 먼 바다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바람의 방향은 명확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고려는 더 이상 변방의 분쟁을 관망하는 안전한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제국과 한 시대를 살아가며 그 힘을 증명해야 하는 또 다른 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이 다가올 충돌을 피할 수 없는 필연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반복해서 증명합니다. 새로운 제국은 반드시 자신의 시대를 선언할 거대한 전쟁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언제나 세상이 주목할 만한 가장 강한 상대를 향해 시작됩니다. 지금 배륙에는 단 하나의 서늘한 질문만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금은 어디까지 집어삼킬 것인가? 그리고 그 거대한 입이 천천히 고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고려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다가오는 저 거대한 폭풍 앞에서 공포에 떨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를 더 거대한 거인으로 믿고 맞설 것인가? 고려가 선택한 것은 놀랍게도 후자였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폭풍이 다가올 때 가장 위험한 나라는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스스로 충분히 강하다고 믿으며 오만에 빠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전성기를 부과하던 고려가 바로 그 위험한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금이라는 거대한 헤이레일 앞에서 고려가 왜 그토록 위험한 확신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확신이 고려의 운명을 어떻게 뒤흔들게 되는지를 말입니다. 그 시대의 고려는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역사상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들판에는 곡식이 넘쳐났고 창고는 해마다 가득 찼습니다. 명간도에는 세계 각지의 배들이 밀려들었고 시장에는 이국의 언어가 파도처럼 섞여 흘렀습니다. 은이 흐르고 비단이 오가는 이 화려한 번영을 세상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은의 나라 고려. 군대는 건재했고 경제는 살아있었으며 국가는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전성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강하다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니. 강한 나라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해서 증명해왔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약해졌을 때가 아니라 스스로 무적이라 확신하는 바로 그때라는 것을 말입니다. 개경의 밤은 평온했습니다. 성문은 붓게 닫혔고 거리는 안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거대한 파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움직입니다. 북방에서는 이미 새로운 질서가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부족을 넘어 제국으로 향하는 폭발적인 팽창. 거란을 무너뜨린 금의 칼날은 아직 피를 말리지도 않았고 승리의 열기는 채 식지도 않았습니다. 새로운 제국에게 다음 단계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의 시대를 선언할 전쟁. 그리고 그 전쟁은 반드시 세상이 인정하는 가장 강한 상대를 향해 시작됩니다. 고려는 여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우리의 편이며 저 거친 북방의 유목민들은 결국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고. 하지만 역사는 늘 우리의 기대와 반대 방향으로 흐릅니다. 어느 겨울 새벽 다시 한 필의 말이 개경을 향해 미친 듯 달려옵니다. 얼어붙은 길 위에서 말굽이 튀어오르고 전령의 숨은 목구멍에서 찢어질 듯 터져나옵니다. 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도성의 공기를 단숨에 얼려버립니다. 이제 고려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소품은 방향을 틀었고 그 거대한 헤일이 처음으로 향한 곳은 바로 고려였습니다. 전성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정점에서 고려는 가장 위험한 시대의 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조용히 묻습니다. 강한 나라 고려는 다가오는 제국의 시대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괴물이 세계의 질서를 다시 쓰는 그 순간을 그저 맞이하게 될 것인가? 다음에는 괴물이 칼을 들었을 때 고려는 왜 그 전쟁을 피하지 못했는가? 금의 첫 압박. 흔들리는 국경, 그리고 시작되는 거대한 충돌. 고려가 맞이한 가장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펼쳐집니다. 다가올 전쟁의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역사의 흐름에 함께 하십시오. 역사는 이제 다시 폭발합니다.